한국 대표팀이 국가대항전을 하는데 손흥민보다 더 많이 선수 이름이 오르내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싱가포르전에서는 출국전이나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배준호입니다. 처음 선발된 막내로 귀엽다는 이유뿐 아니라 손흥민과의 케미와 놀라운 실력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이후 한국에 배준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왼쪽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입니다. 오늘은 배준호 이야기로 행복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후 9시 싱가포르와 월드컵 2차 예선 5차전을 치릅니다. 최종 예선 확정과 함께 매우 중요한 아시아 국가 3위, 사수에 나서는 경기입니다. 조규성과 김민재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손흥민과 이강인, 황희찬과 이재성, 황인범 등 유럽파 선수들이 총출동합니다. A매치 125경기 46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몰아치기로 한국 축구 A매치 최다 득점 2위인 황선홍 감독의 50골 기록에도 도전합니다. 최다 득점 1위는 차범근 감독의 58골입니다. 김도훈 감독이 이번 소집의 새 얼굴 7명을 파격 선발한 가운데 잉글랜드 챔피언십 스토크시티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배준호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준호 외에도 일본 J리그에서 부활한 공격수 오세훈과 황재원, 최준, 황인재, 박승욱, 하창래도 싱가포르전에 깜짝 발탁되었습니다. 모두 대단한 대표팀의 차기 핵심 선수들이지만 배준호는 단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배준호는 손흥민에게 연예인 보는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하거나 마파를 하고 싶은데 아직 해주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배준호가 손흥민을 졸졸 따라다니고 배준호를 토닥거려주는 손흥민의 모습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뷰에서 기자가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선수라고 칭찬하더라라고 전해주니까 진짜냐라며 놀라며 좋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배준호는 2003년 8월생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주목을 받았고 2022년 대전 하나시티즌에 입단하면서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배준호는 2022년 대한민국 U20 대표팀에 처음 발탁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국제대회에 꾸준히 소집되었으며 특히 2023년 AFC U20 아시안컵과 피파 U20 월드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23년 8월 잉글랜드 챔피언십의 스토크시티와 4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적 후 첫 경기에서 그는 교체 투입되어 팀 최고 평점을 받으며 주목받았습니다. 배준호는 스토크시티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번 시즌 팬들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배준호는 스토크시티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이번 싱가포르전에 소집되었습니다. 김도훈 감독은 배준호의 출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의 경기력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사전 기자회견에서 김도훈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와 배준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전방 공격수는 주민규와 오세훈이지만 손흥민도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수 있습니다. 9차례 K리그 득점왕에 오른 주민규가 A매치 데뷔골을 기록해주는 것을 기대합니다. 오세훈은 최근 급격하게 폼이 오르면서 17경기 출전에 6골 1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6골 중에 3골이 헤더 득점일 정도로 공중볼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최전방 공격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누가 나오더라도 자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참석한 이재성은 오세훈에게 기대를 가진다.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해 어린 후배를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도훈 감독은 배준호는 스토크시티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다. 제2의 이재성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이재성보단 부족하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다. 배준호의 장점 중 하나는 공격적인 드리블이다. 그에게 출전 기회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배준호가 선발 명단에 들어갔느냐 출전하느냐 라는 질문을 쏟아내자 명단이 유출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배준호가 출전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오늘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배준호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재미가 대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배준호는 드리블 능력과 빠른 발을 활용하여 팀의 공격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동료 선수들에게 찬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배준호의 경기 장악력으로 한국 대표팀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어떻게 연계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특별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배준호는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중앙 미드필더나 왼쪽 윙어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팀의 공격을 조직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싱가포르와 중국전을 무난히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만약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면 손흥민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영국에서 손흥민이 아시안컵 혹사 때문에 많이 지쳐서 최고 시즌의 기량이 아니었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3차 예선 진출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 톱시드 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 3차 예선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3차 예선은 각 팀이 총 10경기를 치릅니다. 현재 2024년 9월, 10월, 11월, 2025년 3월과 6월 A매치 기간 동안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달의 A매치 데이에 2경기씩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장거리 원정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손흥민은 영국에서 아시아 국가로 10번이나 이동하고 거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손흥민에게 매우 중요한 2024-25 시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이 적극적으로 한국 대표팀 주장 완장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야 합니다. 한국은 반드시 3차 예선 죽음의 조편성을 피하기 위해 2연전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싱가포르와 중국전에서 패하거나 비기기라도 하면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충격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차 예선을 무난히 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톱시드를 배정받아야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월드컵 본선 티켓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국은 기존 32개 팀에서 48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시아에 할당된 티켓도 기존 4.5장에서 8.5장으로 4장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은 2차 예선 시조에서 태국, 중국, 싱가포르와 경쟁 중입니다. 2차 예선을 통과하는 18개 팀은 3차 예선에서 6개 팀씩 3개조로 나뉩니다. 3차 예선에서 6개 팀이 서로 맞붙어서 조일 2위 팀의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코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에게 당했던 상황을 돌아보면 조 2위는 문제없다라고 큰 소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차 예선에서 3, 4위를 차지한 6개 팀은 다시 2조로 나누어서 한 번 더 경쟁합니다. 이때 각조 1위 팀은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내지만 2위 팀은 플레이오프를 거쳐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설 한 팀을 추리게 됩니다. 한국 대표팀은 7일 귀국한 뒤 11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예선 6차전 중국전을 대비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승점 10점으로 2차 예선 시조 1위인데 싱가포르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11일 중국전 결과에 관계없이 최종 예선에 진출합니다. 대표팀은 싱가포르전을 하루 앞둔 5일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현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갑자기 주장 손흥민은 싱가포르전에 임하는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중요한 것들이 걸려있는 경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 여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좋은 경기를 해야 되고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가 중요할 거야. 부담감을 가지란 소리는 아니지만 받아들이고 잘 준비해서 잘하자고, 같이 하고 그런 거 도와주면서 공 찾아라고 말한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순수한 열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손흥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준호 등 어린 선수들도 특별한 경기로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